수상한 오피스텔 중편입니다. 준혁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도 모르게 이불을 뒤집었었다. 이런 겁먹은 행동을 하는 나를 배려하지도 않은 채 준혁은 계속 말이었다. 나도 보고 싶지 않은데 이건 진짜 기분 나쁘다. 저 사람이 지금 우리 머리 위에 매달려 있다는 건가? 그런데 왜 창을 통해서만 보이지? 신기하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쓴 것도 모자라 눈을 질끈 감았다. 여기서 누가 죽었나? 전에 입주자도 이걸 보았나? 그럼 그 사람도 나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저 사람이 전에 입주자일까? 아니면... 그만해! 목이 메이는 숨소리로 나는 그만 소리를 질렀다. 지금까지 준혁이가 지내오면서 오늘처럼 무서운 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오금이 저리고 등골이 모두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준혁아, 그만해! 나의 울먹이는 듯한 간절한 목소리에 준혁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준혁아, 나 오늘 이 집에서 첫날 밤이다. 너 진짜 왜 그러냐? 어른아이처럼 이불 속에서 눈을 징긋 감은 채 준혁에게 말을 건넸다. 우리는 서로의 대화를 멈춘 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다. 그리고 준혁의 대답이 없자 잠시 동안 죽음 같은 적막감이 굼들었다. 무섭다. 오히려 더 무섭다. 왜 준혁이가 가만히 있지? 이 자식 또 나를 겁먹이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만하라니까 그냥 있는 건가? 나는 질끈 감았던 눈을 서서히 열었다. 그리고 방 안의 어둠보다 더 어두운 공간을 만든 이불을 머리로부터 조금씩 걷어냈다. 이불의 가장자리가 내 머릿결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리고 이불의 끝자락이 내 눈동자를 지나치자 준혁이가 내 시야에 들어왔다. 창밖을 향하던 시선은 온데간데 없고 준혁은 파리한 어둠 속에서 날 향해 무표정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아니면 뭐 전에 입주자가 아니면 그 중절모의 사나이. 그 말 듣자마자 나는 준혁을 발로 힘껏 밀어냈다. 야, 그 자식! 그냥 꺼져버려, 씨! 나의 돌발적인 행동에 준혁이 당황한 듯 보였다. 준혁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 안의 불을 모두 켰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준혁이 발끝을 닿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허공에 발길질을 해댔다. 이불을 온몸에 꽁꽁 둘러챈 채로 준혁은 멀찌감치 서서 허리에 두 손을 갖다 대고는 날 내려다본 말이었다. 거짓말 아니다! 이 집에 뭔가 있어! 보지 못하는 네가 오히려 속이 편할 수도 있어. 가버리라고! 이 개자식아! 가버리라고? 내가 가면 너 혼자 오늘 밤을 보낼 거냐? 안 될걸? 분명히 내가 가면 너 오늘 여기서 못 자고 밤새 밖을 돌아다니며 서성이겠지. 안 그래? 친구니까 말해주는 거야.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말도 꺼내지도 않아.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야, 내가 뻔히 겁내하는 것도 알면서도 그런 말 해주는 게 친구냐? 너도 이겨내야 돼.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굴 거냐? 나만 이런 걸 본다고 생각해? 너도 언젠가 나와 같이 귀신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라. 그땐 그냥 창밖으로 뛰어낼 거냐? 젠장, 미친놈 같으니라고. 네가 보는 게 귀신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평소답지 않게 내 말투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하지만 준혁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귀신이든 아니든 이 집에 뭔가 있어. 그거 확실해. 오늘 그냥 나하고 같이 자고 내일 전 입주자를 만나보자. 부동산 직원들은 말해줄 것 같지도 않고. 그제서야 나는 웃음깡스러운 발기질을 멈추고 조용히 몸을 바로 눕혔다. 1시간도 채 못 잔 것 같았다. 날이 밝도록 뜬 눈으로 지새는 나는 밝은 햇빛 아래서 잠시 눈을 붙인 것 같았다. 학교 수업을 빼먹고 우리 둘은 관리사무실로 내려갔다. 저기요, 그 903호 입주자인데요. 전 입주자 연락처 좀 알 수 있어요? 준혁의 요청에 관리실 여직원이 우리를 시큰둥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그거 알려드리지 못하는데. 왜요?
아, 어쩜 구석에 반지함을 놓고 가셨더라고요. 그거 돌려드리려고요. 준혁은 아무런 얼굴의 표정도 변화도 없이 거짓말을 내뱉었다. 어쩌면 어젯밤 나에게도 저렇게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른다. 아, 그래요? 그 비싼 기념 반지 같은데 그 빨리 돌려드리고 싶어요. 준혁의 선한 표정에서 우러나오는 거짓말 의심치 않은지 여직원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풀고 대답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직원은 두꺼운 장부 하나를 꺼내고 이리저리 몇 번 뒤지더니 번호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011에 XXX에 XXX요. 그런데 이번에 입주한 지 3개월도 안 돼 집을 비우셨네요? 단기 입주자였나봐요. 단기 입주자요? 그거 있잖아요. 보증금하고 계약기간 없이 월세 더 내고 그냥 달수도 끊어서 사는 건 말이에요. 아, 그게 단기 입주자군요. 반지함을 놓고 갈 정도로 급하게 이사 가셨나 본데? 번호를 받아 적은 준혁은 관리실로 나와 그 번호로 통화를 시도했다. 몇 번의 벨이 울리자 낯선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준혁의 휴대폰으로부터 흘러나왔다. 예, 여보세요. 저기 XX 오피스텔 903호 입주자인데요. 예, 무슨 일이시죠? 전 부동산에 다 맡겨서 나왔는데요. 저 그게 아니라 혹시 사시면서 무슨 일 없었나요? 무슨 일이요? 그냥 사시면서 집안에서 이상한 일 겪으시지 않으셨나 해서요. 준혁의 질문에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듣고 계세요? 준혁의 물음에 그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네, 그쪽도 보셨군요. 그렇군요. 그쪽도 보신 거군요. XX대 학생인가요? 예, 저는 XX학과 대학원생인데 수업 없으면 잠시 시간 내서 만날까요? 낯선 남자의 제안에 준혁은 선뜻 응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지금 학생회관 앞에 잔디밭 벤치에서 만나죠. 네, 좋아요. 우리가 만난 낯선 남자는 28살에 키가 큰 건장한 청년이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만 보며 학생이라기보다는 회사원에 가까워 보였다. 캔커피를 우리에게 하나씩 건네 남자는 우리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느냐 말주머니를 풀기 시작했다. 전 원래 이곳 학생이 아니라 지방대에서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을 이곳으로 왔죠. 그 오피스텔에 들어간 거 5개월 전입니다. 먹돈이 없어서 단기 계약으로 우선 입주를 했죠. 전 원래 추위에 강해서 웬만한 겨울 날씨에도 창문을 열고 사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할이 많지. 그 오피스텔은 밤만 되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난방을 하고 창문을 모두 닫고 살았어요. 그런데 남자는 캔 음료를 한 모금 들이크더니 말이었다. 그런데 추위가 가시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어디선가 한기가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기 방향을 보니까 창 쪽이 아닌 북쪽 다랑방 쪽에서 한기가 몰려오는 겁니다. 다랑방 그저 아시다시피 계단을 올라가면 앉아서 뭔가를 해야 하는 높이밖에 안 되잖아요. 게다가 밀폐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곳에 한기가 몰려온다는 게 이상했죠. 저는 그곳에 이불을 가져다 쌓아놓고 그 한기를 막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한기가 더더욱 기분 나쁜 거 몰려오는 주기가 있다는 겁니다. 주기요? 네, 마치 누군가가 숨을 쉬듯이 주기적으로 차가운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거 있죠. 그 혼자 있는 게 익숙한 저는 웬만한 일에는 겁을 먹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 집은 솔직히 좀 이상했어요. 그 남자가 캔 음료를 거의 받아낼 때까지 우리는 단 한 모금의 음료도 마시지 못하고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제가 처음으로 놀란 일이 있었죠. 낮에 청소를 하려고 다락방 이불 정리하는데 그 이불에 무언가에 눌린 자국이 있는 거예요. 누가 기대고 누운 흔적 있죠.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귀신이든 사람이든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이곳에 있거나 아니면 다녀갔다는 생각에 온몸이 굳는다 했어요. 저는 미친듯이 집안에 있는 모든 서랍,
옷장, 장롱 등을 다 열어 젖혔어요. 없어진 무언가를 찾는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솔직히 누군가가 이곳에 이거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더 앞섰기 때문이죠. 경비실에 CCTV라도 확인하고 싶었지만 없어진 물건도 없고 그거 외에는 누가 들어왔다는 흔적 전혀 없는 터라 괜한 웃음거리를 만들까봐 쉽사리 그러지도 못했죠. 어쩌면 아무 일도 아닐 수도 있는데 자꾸 밤마다 그 기분 나쁜 한계가 떠올랐어. 찝찝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는 갈증이 몰려오는지 거의 비어버린 캔을 연거푸 마시는 흉내를 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길래 그냥 그렇게 그 일이 잊혀지나 싶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아시다시피 거기 오피스텔 화장실이 좀 좁아요. 문을 닫아야만 변기에 앉아있을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날은 밤도 아니고 아침이었어요. 저는 큰일을 보려고 문을 닫고 일을 봤죠. 힘을 펼쳐들고 앉아있는데 그런 소리 알아요? 남자의 물음에 우린 치켰던 눈썹으로 대답을 했다. 그 있잖아요. 맨발로 장판 위를 걸을 때 나는 저벅거리는 소리. 남자의 말을 듣자 요동치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나는 가슴을 한번 쓸어내렸다. 와,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누군가가 제 거실방을 아주 느린 걸음으로 저벅거리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현관문을 열리거나 닫히는 소리는 전혀 들은 적이 없는데 저는 순간 화장실 수납장에 있는 유리로 된 로션병을 오른손으로 감아 쥐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변기에서 일어나 조용히 화장실 문 손잡이를 돌렸죠. 휴대폰이라도 들고 들어왔으면 경찰에 신고라도 했을 텐데 휴대폰이 거실방에 있는지라 미칠 것 같았어요. 화장실 문을 거의 반년 정도로 열었는데 그 저벅거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남자는 다시 갈증이 몰려오는지 비어버린 캔을 연거푸 마시는 신용을 했다. 나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 캔커피를 그에게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남자는 긴 한숨을 내뱉더니 다시 말 이었다. 그놈의 저벅소리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얼어붙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가 복층 계단으로 향하는 거예요. 현관이나 화장실 문에는 계단 쪽이 보이지 않잖아요. 단지 그 복층 다락방이 머리 위에 있다는 뿐이죠. 다락방은 바닥 카페트 재질이라서 걷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바로 옆에 현관문을 열고 추리닝 차림으로 냈다 뛰었죠. 그리고 경비실로 갔습니다. 아저씨를 한참을 설득하려고 복도에 CCTV를 봤는데 1시간 전부터 거의 16배속 재생으로 돌리는데 제가 있는 홀실에는 아무도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추리닝 차림으로 달려나오는 제 모습만 찍혀있더라고요. 저는 아저씨를 다시 설득해서 제 방으로 동행을 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남자는 준영이 건네준 컨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전방을 잠시 동안 주시하더니 고개를 돌려 우리에게 물었다. 그쪽은 뭘 본 거죠? 그 물음에 준혁이 침착하게 대답을 했다. 창밖이요.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창밖이 사람이 보였어요. 처음엔 창밖에 나타난 귀신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딱 방 안에 비친 거 있죠. 누구였죠? 남자인가요? 아니면 여자? 혹시 어린애? 그도 놀라운지 눈썹을 치켜들며 준혁에게 물었다.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냥 검은 형체가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흔들거리는 거예요. 못 매달린 것처럼요? 모르겠어요. 그냥 상반신 중간부터 발끝까지만 보였어요. 그런데 그 뒤로 집을 나가신 거예요? 준혁의 무릎에 남자는 다시 시선을 전방으로 향했다. 아니요, 집에 전세금을 마련할 때까지는 거기서 당분간 살았어야 했어요. 무섭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대신 틈만 나면 연구실 동료들과 친해진 학부생들을 집에 불러서 같이 잤어요.
나이 먹고 그러는 게 우습게 생각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그 일이 일어났죠. 입주한 지 2달 조금 넘겼을 때 일이에요. 그쪽과 거의 비슷한 일인데. 남자는 손을 한번 몰아쉬더니 말이었다. 그날은 연구실에서 밤샘을 하고 대낮에 집을 들어와서 잠에 골아떨어졌죠. 그리고 잠에서 깬 건 저녁 6시쯤이었는데 그런데 일어나 보니 이상한 거예요. 베개가 흥건하게 젖어 있는 거죠. 땀은 아니고 제가 엄청난 양의 침을 흘리고 자는 거예요. 저는 원래 바로 누워서 자기 때문에 침 흘리는 일이 없었는데. 그런데 베개의 3분의 1 이상이 젖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침을 흘린 거예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내가 내 자신이 아닌 듯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나와 같이 잠든다는 것 같다는 그 묘한 기분. 그런데 결정적인 일은 그날 밤에 일어났어요.